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난 22대 총선이죠. 여성 정치의 불모지라 불리우는 우리 전라남도 전남 지역에서 실로 46년 만에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또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바로 그것이죠. 순천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권향엽 당선인인데요. 자, 권 당선인은 순천광양 곡성 구례를 위해서 땀 흘린 모든 경쟁자의 또 손을 잡고 이른바 상생과 화합의 시대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 밝히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직접 순천광양 곡성 구례 을에 당선된 권향엽 당선인 직접 모시고 당선 소감과 포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직접 올라와 주셨습니다. 당선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순천광양 곡성 구례 을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세례명이 안젤라를 쓰시는 우리 또 천주교 신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양복순 PD가 또 안젤라를 쓰는 또 같은 또 세례명을 쓰시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우리 여성 정치인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우리 전남에서 46년 만에 여의도에 입성하신 첫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기대감들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운데요. 우리 전남에서는 그 9대, 10대 나주 화순에서 이렇게 출마를 하셨던 김윤덕 전 의원님이 계시고 예. 사실상 전남 동부권에서 저희 지역에서는 민주당 69년의 역사상 첫 도전이자 또 첫 당선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단순하게 이게 저 개인의 뭐 영광 그런 것을 떠나서 여성들에게 이제는 전남 지역 여성들에게 국회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하는 그런 기쁨도 있는데요. 정말 그런 만큼 단순하게 국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해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또 사명감을 느끼게 되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직접 함께 보고 듣고 계시는데요. 좀 이 당선 직후에 우리 옆에 아드님하고 부군이신 것 같습니다. 손을 높게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지금 방금 나왔었는데요. 네. 예,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당선인께서는 중앙정치 경험을 토대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히셨는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한번 펼쳐나가고 싶으신지요? 네.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그런데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연계하는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제가 이제 선거 공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이를테면 광양은 첨단 산업을 더 국가 산단 대계제를 통해서 첨단 산업을 더 육성시키겠다 하는 것이고요. 순천 해룡 같은 경우 도농복합 문화센터, 네. 그다음에 곡성과 구례 같은 경우는 생태 관광과 또 농식품 개발 혁신 사업들을 통해 서로 연계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되 또 서로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그렇게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물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활 인구들이 많이 들어와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조금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하나의 큰 틀에 놓고 우리 지역을 서로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우리 권향엽 당선인께서는 워낙 중앙당에 살림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속속들이 다 이렇게 당무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정치 활동을 해 오셨는데 직접 이렇게 우리 주민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신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지난번 21대에도 예.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같은 그러셨었죠. 지역에서. 예. 그런데 경선의 벽을 넘지를 못했었고요. 예. 그것을 하나 보약 삼아서 사실은 4년 동안 착실히 주민들을 이렇게 찾아뵈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오로지 이제 선거 기간 동안만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사실은 거의 투표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표심이 이미 또 우리 되기 때문에 전남지역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전 투표율이요. 사전 예. 투표율도 높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농복합 지역이다가 보니까 굉장히 땅은 높고 인구는 적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뭐 인지도를 높인다, 알린다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그 뭐 현역 의원님이 계시고 더군다나 그렇죠.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현역의 그렇기 벽을 때문에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역 그 국회의원님들, 지방의원님들, 단체장들 중심으로 언론의 포커싱도 모두 다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치 지망생들이 사실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는 선거 때가 아니면 그리고 예. 경선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별로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를 못하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과정이 많이 외롭기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지금. 예, 그런 셈이죠. 자, 그래서 워낙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선인께서는 또 중앙 당무도 많이 이렇게 섭렵을 하시고 아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시절부터 정치를 이제 배워 오셨고, 87년도 그렇죠. 됐었는데. 87년이면 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신 그런 셈이신데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네. 전략공천으로 네. 이쪽 측에 좀 이제 배치를 했다가 굉장히 좀 반발이 있으면서 과감히 그걸 던지셨습니다. 네. 당당하게 한번 겨뤄서 한번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좀 두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두려움 당연히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선의 벽을 넘지 못해서 한번 패배를 했던 경험이 그렇죠. 있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사천 논란 자체가 사실이 전혀 아니었는데 예. 일부 보수 언론 그리고 또 상대당에서 약간 또 그것을 활용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심하고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전략 공천 예. 이 기회를 사실 반납하고 그러셨죠. 그 경선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지역에서 그 반응 자체가 반반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왜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언론에서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하는데 그것을 시간은 반납을 했느냐. 그리고 그런 질책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 전략 특구라고 하는 게 특히 여성계에서는 그게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근데 좀 경솔했다는 그런 반응도 토론에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용기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잘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멋져 보이셨습니다. 설령 지더라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선 자체는 우리 지역구에서 그럼요. 사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집안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에서는 조직력이라든가 인지도는 당연히 현역 국회의원님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속이 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제 당선이라는 또 좋은 결실로 또 이어졌기 때문에요. 경선에서 돼서 본선 후보가 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었다. 경선 선택 자체는 그렇게 했는데 과정은 정말 험난했고 두려웠습니다. 앞서 우리 정주도 당선인처럼 큰 예방주사를 미리 맞으셨군요. 뭐 그런 셈이죠.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한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했죠. 자, 뭐 동부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69년 만에 탄생한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신데 앞으로 좀 여성 정치의 확장을 위해서도 우리 당선인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성 국회의원을 여기에서 정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상태에서도 쉽지 않았겠지만 확실한 변화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예. 제대로 일을 해내고 그 정치의 효능감을 그럼요. 주민들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일단 문을 열었으니까 여성 후배들이 용기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섰을 때 잘 이렇게 더 이어서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예. 발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는데 우리 22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여성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에 지금 24명, 국민의힘까지 뭐 힘이나 다른 여타 정당까지 합해도 14%밖에 안 돼요. 전체 의석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성들의 정치 예. 참여가 아주 굉장히 현저하게 좀 낮은 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은 그 심각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곡성이나 구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상황 자체가 그 인구 소멸,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우리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 여성들은 저는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두 짐이 한 어깨 여성들의 어깨에 올려져 있다. 예를 들면 아이 돌봄 예. 그리고 어르신 돌봄에 대한 그 짐이 그게 여성들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예. 그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다수의 그 종사자들이 여성이고 그렇죠. 또 실제로 가정에 있어서도 아이 돌봄이나 어르신 돌봄 이 돌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여성들이 더 많이 챙겨야만 그렇죠. 하는 것처럼 양성 돼 평등이 있어서 많이 됐다고 우선 물론 치더라도 그렇죠. 예, 예. 아직도 좀 예. 그런 건 사실이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다시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여건을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관심이 좀 덜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또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또 독려하지 않으면 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남성들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한 10위권의 선진 복지 국가로가 되었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제적인 무대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실은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는 데서도 그 방향이 맞다. 네. 여성들의 참여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 당선이 된 권향엽 안젤라 당선인과의 인터뷰를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기사나 방송을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 46년 만에 나온 여성 정치인이라고 하던데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거의 반세기 만이네요. 예, 뭐 반세기 넘었습니다. 69년 만에 또 동부권에서는 또 처음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전남 지역도 잘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980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권 의원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청사진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건 앞으로 좀 차분하게 고민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실까요?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이 네. 사실상 보면 전남 동부권에서 청년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복합선거구라고 했는데요. 순천 그 해룡면 또 특히 신대지구 이런 데서는 네. 인구 과밀, 그렇죠. 그다음에 과밀 해소가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외부로 유입되지 않고 여기서 살려면은 사실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그 출산 육아가 가능하도록 교육 네. 인프라라든가 의료 인프라, 그 다음에 문화 생활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 좀 더 안정되게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가장 그 뭐 1호 법안이랄까요? 그것으로 예. 해놓은 거는 우리 지역은 특히나 국가 산단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양제철 자체가 사실은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지금 현재 위험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게 예. 뭐냐 하면은 탄소를 많이 유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럽 같은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철강 같은 것도 수출을 하려고 그렇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탄소 유발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에도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이렇게 재련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기고로 또 최근에 이렇게 제철해서 만들기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수소 산화철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가야 되는데 그게 한 기업에만 맡겨놔서는 사실은 굉장히 비용 부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 네. 개정을 통해서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철 자체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서 국가가 육성해야 네,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질 좋은 또 우리 지역의 동호안의 2차 전지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또다시 기회의 땅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또 마칠 시간인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포부와 계획 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네.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정치인 그런 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경청하는 네. 그러면서 민생을 챙겨서 제대로 성과를 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음 또 귀한 말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모습 변치 마시고요. 또 국회에서 국민들 위한 따뜻한 정치 펼쳐주시길 저희도 함께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 당선이 된 곤향엽 안젤라 당선인을 직접 모시고 당선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직접 들어봤습니다.